백화점 명품관 한복판에서 한 여인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온몸을 휘감은 화려한 장신구들이 조명 아래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두 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방금 전까지 자신을 애워싸고 있던 점원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손에 들려있던 신용카드는 정지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을 이토록 처참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시골 출신의 한 여인은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았을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진정한 가치의 차이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직장인 민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어머니와 예비 시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전라남도 깊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사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늘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뒷마당에 있는 작업장으로 가셨죠.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냥 천을 물들이고 바느질을 하시는 분이라고만 알았거든요. 학교에서 부모님 직업을 적으라고 하면 저는 늘 주부라고 썼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래야 하는지는 여쭤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말씀이니까 그냥 따랐던 거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금융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동기였던 준혁 씨를 만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준혁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온화하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바로 준혁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준혁 씨가 처음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고 했을 때 저는 내심 긴장이 됐어요. 준혁 씨가 미리 귀띔을 해줬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조금 특이하시다고요. 젊은 시절에 옷 만드는 일을 하고 싶으셨는데 결혼하시면서 포기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옷이나 명품 같은 것에 유독 집착하신다고요.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뭘 입고 있는지로 판단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이루어졌어요. 준혁 씨 어머니께서 직접 장소를 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도착하신 예비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온몸이 마치 걸어다니는 보석상 같았거든요. 손가락마다 커다란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들고 계신 가방도 누가 봐도 몇백만 원은 넘어 보이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외모보다 저를 더 움츠러들게 만든 건 저를 바라보는 그분의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어딘가 모자란 사람을 보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첫마디가 이랬어요. 준혁이한테 사진으로는 봤는데 실물로 보니까 좀 수수하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없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첫 만남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가방 어디 거야? 이름도 못 들어본 브랜드 같은데.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눈을 좀 키워야겠어. 사람은 몸에 걸치는 게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야. 너희 부모님도 이렇게 가르치셨어?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어요. 이런 무례한 사람과 사돈을 맺어야 한다니 앞이 캄캄했거든요. 하지만 준혁 씨를 보니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의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혁 씨가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원래 저래. 젊을 때 패션 쪽 일을 하고 싶으셨는데 못하셔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옷이나 명품으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습관이 생기신 거야. 나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안 바뀌시더라. 저는 준혁 씨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는 어머니가 패션 일을 못하신 게 결혼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집착하시는 것 같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할 수 있었잖아. 왜 그걸 포기한 걸 다른 사람한테 풀어? 준혁 씨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은 썩 좋지 않게 끝났지만 저는 준혁 씨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준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좀 그렇더라도 준혁 씨만 잘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설마 우리 어머니한테까지 그러실 줄은 몰랐어요.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서울에 오시는 건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저곳 구경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려고 했죠. 오랜만에 뵙는 어머니는 여전히 투박하고 소박한 차림이셨어요. 손톱 끝에는 검은 물이 들어 있었고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손으로 일하신 분의 손이었죠. 어머니를 모시고 시내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서야, 너희 어머니 서울 오셨다며?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잘 됐다. 내가 원래 사부인 오시면 옷 한 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 상견례 때 우리 친척들도 다 오는데 그 차림새로 오시면 내 체면도 안 서잖아. 저는 순간 아찔했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 오늘 아침에 오셔서 많이 피곤하세요. 그리고 이미 저랑 시내 구경 다니고 있어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시골에서 입고 온 옷이 다 거기서 거기지. 이런 기회에 좋은 옷 한 벌 사드리는 거야. 내가 오늘 크게 한턱 낼 테니까 백화점으로 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투에서 묘한 비웃음 같은 게 느껴졌어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사부인이 초대해 주신 거니까 가봐야지. 어머니 안 피곤하세요? 오랜만에 서울 나왔는데 백화점 구경도 좋지 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안심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순순히 우리 어머니께 좋은 일을 해주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명품 매장 앞에 서 계셨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손에는 여러 개의 쇼핑백을 들고 계셨죠. 저희 모녀가 다가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시고 진열된 물건들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가 가까이 가서 불렀을 때야 비로소 돌아보시더라고요. 어머 왔네. 빨리 왔구나. 그러시면서 저희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데 그 눈빛에서 경멸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나 사부인.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이랬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옷이 좀 수수한가요? 수수한 정도가 아니라 누추하네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죠. 어머니, 저희 어머니 옷이 어머니 눈에는 그렇게 보이실지 몰라도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 손을 살짝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부인 저는 옷 괜찮습니다. 집에 입을 것도 많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콧방귀를 뀌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부인. 그래도 딸이 결혼하는데 언제까지 그런 재래시장 옷만 입고 다니실 거예요?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의 대답은 들을 생각도 없이 매장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더니 직원에게 느닷없이 이상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요, 여기서 제일 저렴한 거 하나 보여줘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고객님, 저희 매장은 기본 가격대가 있어서요. 내 말 안 들려? 어차피 이분은 비싼 거 입혀봤자 티도 안 나. 그냥 구석에 박혀 있는 거 아무도 안 사가는 제일 싼 거로 가져와. 직원의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계셔서 참았습니다. 그때 예비 시어머니의 눈에 뭔가가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저기 저 구석에 있는 거, 저 스카프 같은 거 있잖아.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저건 지난 시즌 상품이라 정리하려고 둔 건데요. 그래서 뭐 못 판다는 거야? 아, 아니요, 그건 아닌데. 뭐야, 내가 옷 안 사고 스카프만 살까봐 그래. 옷도 살 거야. 근데 이 매장에는 우리 사부인 수준에 맞는 옷이 없잖아. 저분 입은 거 좀 봐. 여기 옷이 어울리겠어? 그냥 나가는 길에 스카프나 하나 챙기라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직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치시더라고요. 직원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스카프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직원은 수치심 때문인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당황하신 듯 직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스카프가 정말 예쁘네요. 직원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안쓰러우신 듯 직원의 손을 가만히 토닥여 주셨죠. 그런데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의 손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 손톱 좀 봐. 새까맣게 물든 게.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손은 좀 단정하게 하고 오셔야지. 괜히 고급 매장에 데려왔나 싶네. 아이고, 창피해서 어쩌나. 예비 시어머니의 손톱은 네일아트를 받으셔서 온갖 화려한 색깔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에 비해 저희 어머니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죠. 어머니께서 당황하시며 손을 만지작거리셨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손과 저희 어머니 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셨습니다. 이것 좀 봐. 손마디가 왜 이렇게 굵어요? 사부인 이게 여자 손이에요? 밥 갈던 소 발바닥 같네. 애들이 우리한테 명품 가방 하나씩 해준다던데 이 거친 손으로 만지면 가죽에 흠집만 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며 물으셨어요. 명품 가방을 사주려고 했어? 어머니, 그 가방도 필요 없어요. 저희 어머니의 말씀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배를 잡고 웃으셨습니다. 사부인 그냥 준다는데 받으세요. 우리 나이에 명품 가방 하나는 있어야죠. 물론 사부인 같은 분이 그 가방 들고 어디 갈 데가 있을까 싶지만요. 자, 그럼 일단 결제부터 해라.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툭 던지셨어요. 카드가 제 가슴 쪽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마치 팁을 받는 것처럼 모욕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예비 시어머니께 카드를 돌려드렸어요. 어머니 이거요. 저희 어머니한테 안 사주셔도 돼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갑 열어놓고 스카프 한 장 사줄까봐 이러는 거야? 다른 매장 가자고 했잖아. 안 사주셔도 된다고요. 뭐, 누가 너한테 사준대? 너희 어머니한테 사드린다니까.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화려하게 장식된 손에 카드를 쥐어드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만 두고 가겠다고? 생각해보면 처음 인사드리던 날부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이상하셨어요. 준혁 씨가 장소를 고급 호텔 라운지로 잡았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일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약속 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나타나신 그분은 마치 걸어다니는 명품 전시대 같았습니다.
유명 브랜드 가방에 명품 스카프 그리고 손가락마다 커다란 보석 반지가 박혀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보다 더 소름이 끼쳤던 건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죠. 너무 평범하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가난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때 받았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준혁 씨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더니 준혁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러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젊을 때부터 유명하셨어. 사람들 깔보고 옷차림으로 판단한다고. 원래 꿈이 패션 관련 일이었는데 잘 안 됐거든. 아버지랑 결혼하시고 나서 포기하셨어. 그래서 본인이 그 일 못한 게 결혼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런 거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할 수 있었잖아요. 미안해. 이래서 우리 어머니 만나는 건 마지막까지 미루려고 했던 건데. 첫 만남부터 제 부모님까지 들먹이시던 그 무례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설마 우리 어머니한테까지 면전에서 저런 식으로 하실 줄은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구두 굽을 딱딱거리며 저희 모녀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다시 카드를 저한테 던지시더라고요. 헛소리 말고 내 말 들어. 너희 둘 다 그 촌스러운 티부터 싹 바꿔줄 테니까. 막상 해보면 나한테 고맙다고 할걸. 카드가 또다시 제 몸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떨어지는데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비웃으시더라고요. 꼭 이런 없는 것들은 사준다고 해도 열등감을 부리지. 아이고, 이래서 집안 교육이 중요한 건데.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왜 내 말이 틀렸어? 내 돈으로 사주는 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너랑 너희 어머니를 설득해야 돼? 아이고, 그냥 준다고 할 때 받지. 왜들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 그러시더니 제 발밑에 떨어진 본인 신용카드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주워. 저더러 카드를 주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카드 아닌데요. 그럼 나보고 주우라는 거야? 어머니 카드잖아요. 어머니가 던지셨고요. 결국 매장 직원이 뛰쳐나와서 대신 카드를 주었어요. 누구한테 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고민하다가 예비 시어머니께 내밀더라고요. 여기요, 고객님. 그런데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싸늘하게 굳으시더니 직원이 내민 카드를 다시 직원 얼굴 쪽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직원이 놀라서 얼굴을 가렸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직원에게도 경멸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내가 뭔데 끼어들어? 내가 며느리한테 교육하는 거 안 보여? 그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나지막이 한숨을 쉬시더니 예비 시어머니께 다가가셨습니다. 사부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남의 귀한 딸들한테 이러세요? 귀하다고요? 사부인이 귀하게 키워놓으셨으면 귀하다고 하셔야죠. 저희 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직원도 집에서는 귀한 딸입니다. 저런 직원 나부랭이까지 신경 쓸 거 없고 대개 따님부터 얘기합시다. 시어머니가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명품 좀 사주겠다는데 이렇게까지 싫다고 하는 거 정상이에요? 못 배운 티가 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를 잘못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에게 늘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사람의 품성이 명품인 게 진짜 명품이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그런 건 명품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시 애써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부인 마음만 고맙게 받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부인 수준에 맞는 스카프부터 일단 사라고 한 거잖아요.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제 한 식구가 될 건데 사부인도 우리랑 수준을 맞췄으면 해서 부른 거라고요. 제 수준이 많이 부족한가요? 아이고, 부족한 정도면 다행이죠. 따님이 좋은 직장 안 다녔으면 솔직히 결혼시키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시골에 살아서요? 그래요. 사위한테 도움은커녕 자기 밥벌이도 겨우 하는 집안이라니. 저로선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러니 겉이라도 좀 맞춰달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와서 애들 결혼을 반대할 것도 아니고 옷이라도 좀 맞춰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인가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달려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십니까?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 사람을 째려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점장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마침 잘 왔네. 나 도저히 여기서 기분 나빠서 쇼핑을 못하겠어요. 저 직원부터 자르세요. 점장이 놀란 얼굴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직원을 봤어요. 왜 그러고 있어요? 아, 그게요. 설마 다쳤어요? 직원이 얼굴에서 손을 떼자 얼굴에 상처가 난 게 보이더라고요. 피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며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으로 직원의 얼굴을 지압하기 시작하셨어요.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제가 괜히 끼어들어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세게 눌러줄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고운 얼굴에 상처가 나서 어쩌나.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그제야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우시더니 소리치셨습니다. 설마 내 카드에도 피 묻은 거 아니야? 저 직원 당장 잘라요. 불쾌해. 더러워. 예비 시어머니께서 점장에게 소리치셨고 결국 저희 어머니도 참지 못하셨습니다. 사부인에도 너무 하시네요. 사부인이 던진 카드에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사과부터 하셔야죠. 그러니까 누가 끼어들래요? 사부인이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드셨잖아요. 제 딸한테 카드 주우라고 하셨고 직원이 보다 못해 대신 주어서 건넨 거 아닙니까? 누가 하라고 했냐고요? 일개 직원이 어디서 감히? 나는 이 백화점 최상위 고객이야. 그러시면서 예비 시어머니께서 본인의 특별 고객 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진짜 이런 매장 단골하느니 그냥 안 하고 만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화가 나셔서 난리를 치고 계셨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차분한 어조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당장 이 직원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사부인이 던진 카드 때문에 얼굴에 피가 나는 거 안 보이세요? 이봐요. 사부인 진짜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못 다니겠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아니, 딸 교육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백화점 직원 편은 또 왜 들어? 나는 최상위 고객이라 이 사람들이 건드릴 수도 없는 존재예요. 봐요. 결국 점장까지 뛰어나왔잖아요. 사부인 특별 고객이 뭔지도 모르시죠? 저희 어머니께서 대답 없이 보기만 하시자 예비 시어머니의 비아냥은 다시 직원을 향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보니 내가 더 불쌍하다. 넌 이 여자가 떼낀 손톱으로 눈물 닦아주는 게 좋아. 그만 울고 쓰레기통에 버린 내 카드나 도로 들고 와. 그때였어요. 점장이 한숨을 쉬시더니 예비 시어머니를 보시며 말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매장은 고객에 대한 갑질을 아주 심각한 자격 정지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매장 직원에게 갑질하셨죠? 이봐요. 내가 무슨 갑질을 했다고 그래요? 좀 전에 본인 손으로 특별 고객 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우리 직원더러 주워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요? 아까도 바닥에 떨어진 거 잘만 주워왔잖아요.
직원이 스스로 하는 것과 고객이 시켜서 하는 건 다르죠. 예비 시어머니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나 무시해? 나 최상위 고객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가 잘려. 특별 고객 카드 좀 전에 버리지 않으셨어요? 카드는 바로 정지 처리될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면전에서 자격을 정지당하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발을 구르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내가 진짜 아이고 수준 안 맞는 것들한테 괜히 명품을 사주겠다고 해서 정말 열받아. 어떻게 받은 자격인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든 점장은 바로 카드 정지 절차를 밟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점장의 시선이 저희 어머니의 옷소매를 향하더라고요. 정지 처분을 하던 점장이 홀린 듯 저희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이 옷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저 구매를 한 게 아니라요. 점장의 질문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또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이봐요, 이런 옷을 누가 사 입어요? 딱 봐도 그냥 주워 입은 거잖아요. 점장은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무시하시듯 다시 저희 어머니께 물으셨습니다. 선물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세상에 정말이세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셨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기가 차다는 듯 중얼거리셨습니다. 세상에 옷 살 돈도 없나? 하물며 시장표도 아니고 집에서 만든 옷이라고. 아니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옷인데 얼마나 가난하면 집에서 옷을 만들어 입어. 아닌가? 시골이라 옷가게도 없나? 하긴 차라리 시장에서 샀으면 촌스러워도 화려하기라도 하지. 어쩐지 너무 초라하다 했어. 제 속도 부글거리던 그때였습니다. 점장이 저희 어머니께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선생님 귀한 분이 어떻게 저희 백화점까지 와주셨습니까? 아이고 과찬이세. 아이고 과찬이세요. 이 무늬가 자수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건 만든 지 꽤 된 건데요. 장인의 작품은 오래될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직접 뵈니 더 대단하십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매장에 오신 걸 알면 저희 회장님도 맨발로 뛰어오실지도 몰라요. 그러고 보니 뵌 지 꽤 됐네요. 회장님께서 아신다면 정말 반가워하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자수 무늬 브랜드 상징도 선생님 작품 맞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쑥스러우신지 머리만 매만지셨습니다. 점장이 눈을 빛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시골에 숨어 지내시면서 결국 장인이 되셨다고 회장님께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세요. 제가 세상 사람들 틈에서 사는 걸 잘 못하는 사람 같아요. 회장님이 여러 번 와서 설득하셨죠. 그러지 말고 다시 우리 회사로 와서 일해달라고요. 아니면 본인 브랜드 만들고 싶으면 도와주겠다고도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사는 건 제 성향에 안 맞아서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명성과 부를 마다하고 시골에 숨으셨는데 결국 더 큰 경지에 오르셨네요. 선생님 옷 정말 아름답고 귀합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이게 다 사실이에요? 사부인이 이 브랜드 상징을 만든 사람이라고요? 오래전에 신세를 졌어요. 아니 근데 왜 굳이 시골 생활을 택했어요? 이 브랜드의 핵심 인력이었으면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 틈에서 사는 게 잘 맞지 않았어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안 대대로 해오던 일을 잇기로 했죠. 집안 대대로 해오던 일이요? 저희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운 얼굴로 본인이 입으신 옷을 매만지셨습니다. 천연 염색이요. 저희 친정의 가업인데 거기에 제 자수를 넣어서 저만의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동네에서 조용히 살면서 만들려고 했는데 자꾸 외부로 알려지더라고요. 그러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까지 되었고요. 저도 제가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요? 저희 어머니께서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그건 다 우리 어머니 덕분이죠. 아니, 사부인 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셔서 사람을 바보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부인이 입고 계신 옷이 장인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보셨습니다. 너 말해봐. 너희 어머니 뭐 하시냐고 물었을 때 시골에서 소소하게 간단한 수공업 한다고 하지 않았어? 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너희 어머니가 장인이라고 말했어야지. 도대체 무슨 장인이라는 거야?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교육을 받아왔어요. 학교에서 어머니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전업주부라고 말하라고요. 그러다 제가 더 크면서는 알아서 말을 바꿔서 간단한 수공업을 하신다고 말하게 됐어요. 천연 염색과 자수로 장인의 경지에 오르신 어머니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도 자신의 직업을 알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알면 이 사람 저 사람 부탁해오는 사람이 느는 게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워낙 어릴 때부터 알리지 않는 게 습관이라서요. 우리 어머니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라는 걸 알면 무리한 부탁을 해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니, 뭐 그 정도로 대단하다고? 저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손끝이 까만 건때가 껴서가 아니에요. 매일 직접 손을 담가 천을 염색하시고 자수를 놓으시니 손이 이렇게 된 거죠. 저희 집에 가본 적도 없는 예비 시어머니로서는 저희 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는 게 당연했어요. 준혁 씨가 처음 저희 집에 갔던 날 깜짝 놀라더라고요. 와, 이게 기와집이네. 응, 대대로 내려온 집이야. 외할머니 때부터 천연 염색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자수까지 하고 계셔. 와, 정말 대단하시다. 나는 내가 말해준 적이 없어서 상상도 못했어. 장모님이 장인이셨다니. 우리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사실 어머니께는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그때 저를 말린 사람은 다름 아닌 준혁 씨였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도 똑같이 하라는 건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 안 하는 게 나을 거야. 우리 어머니 그거 알면 온갖 부탁은 다 하시려고 들걸. 설마 어머니는 명품이나 비싼 호텔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 멋있어 보이는 건 다 좋아하셔. 명품 좋아하시는 이유가 뭔데?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거니까 환장하시는 거야. 만약 장모님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거 알면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떠들고 다니실 뿐이야. 아, 그러면 피곤해지겠다. 우리 어머니 누가 부탁한다고 들어주시는 분 아니야. 그러니 내가 피곤해지겠지. 그럴까? 그래서 결국 예비 시어머니께도 간단한 수공업 하신다는 말만 했을 뿐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할 줄은 몰랐지만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저희 어머니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에 더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그때였죠. 점장이 저희 어머니께 공손히 인사를 올리시다 못해 무릎까지 꿇으시더라고요. 아, 정말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선생님께서 만드신 옷에 비하면 제가 입는 옷은 옷도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옷은 사람의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더욱이 저희 브랜드의 지금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점장께서는 바로 무전기를 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매장 닫으세요.
점장의 말에 저희 모두 놀랐습니다. 점장님, 그 매장은 왜요?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영업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손님들이 계신데요. 여기 계신 분들까지만 받고 잠시 영업 좀 쉬겠습니다. 선생님께 해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어서요. 점장께서는 매장까지 잠시 닫으신 뒤 직원과 함께 옷걸이 한가득 옷을 걸어서 나오셨습니다. 내내 불편하게 보고 계시던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어머나, 이거 다 한정판인데. 과거에 특별 고객이셨어서 그런지 확실히 잘 아시네요. 아니, 설마 이걸 다 우리 사부인 주겠다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화들짝 놀라시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 많은 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선생님께 맞을 것 같은 사이즈로 가져오긴 했는데 입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안 맞으면 다른 사이즈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아니에요. 저 이런 옷들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자수 무늬 보이시죠? 이 옷들이야말로 정말 선생님의 옷이죠. 아, 그거 참 안 그래도 되는데. 선생님께서 간혹 행사 참석하실 때 저희 매장 옷만 한번 입어주셔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저희 옷은 한정판이지만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선생님께서 지어 입으신 옷이야말로 진짜 명품이겠지만 저희 옷도 한 번씩 좀 입어주세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는 걸 알아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챙겨오신 성의를 봐서 한 번씩 입어보시는 건 어때요? 기분 전환하신다 할 겸. 늘 어머니가 옷을 지으시는 입장이잖아요. 어머니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건데 그냥 가기도 아쉽고요. 어머니께 자신들의 옷을 입어달라는 브랜드가 꽤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종종 자선 행사에 나가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여기저기서 협찬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남의 옷을 공짜로 입을 수 없다며 번번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 점장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도 당연했죠. 어머니께서는 결국 제 설득에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입어보고 딱 한 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벌이라도 생각해 주시면 저희로선 무한한 영광입니다. 점장께서 두 손까지 모으시고 좋아하시는데 순식간에 주연에서 조연이 되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인상을 팍 쓰시며 투덜거리셨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하지. 다 준다는데도 마다해. 이게 다 얼만데? 이거 다 한정판이구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애초에 자기 것도 아니었던 것을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결국 탈의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한 벌 한 벌 옷을 입고 나오실 때마다 점장께서는 기립박수를 치셨어요. 선생님 분위기에 어울릴 법한 걸로만 골라왔는데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아이고, 다 잘 어울린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마음에 드시면 다 입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벌써 회장님께 보고 드렸어요. 회장님께서 다 결제하신다고 입으시랍니다. 아이고, 말도 안 돼요. 그걸 왜 회장님께서요? 사실은 회장님께서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부탁이요? 바로 오고 싶으신데 벌써 출국장에 계시대요. 선생님의 옷을 예약해서 받고 싶은데 매번 비서가 실패했대요. 회장님이 제 옷을 예약하려고 하셨다고요? 네. 귀한 옷을 귀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런데 왜 직접 연락을 안 하셨을까? 선생님 성품이 고드시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나, 제가 젊을 때부터 융통성이 좀 없긴 했어요. 그래도 회장님 부탁이었다면 한 번은 들어드렸을 텐데. 저는 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면 부탁 들어주시는 건가요? 회장님 부탁은 이런 거라면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죠.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께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어머니 옷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어서 예약을 넣으면 이미 1년치 예약이 다 차서 자리가 없다는 연락만 받았거든요. 어머니 옷이요? 아, 근데 더 해드리고 싶다니요. 사실은 오래전에 제가 예약에 기적적으로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선생님께서 저희 브랜드 상징을 만드신 분인 것도 전혀 모를 때였는데 어머니가 피부가 민감하셔서 선생님 옷을 꼭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운 좋게 한 번에 예약에 성공한 거예요. 점장님 진짜 운이 좋으셨네요. 우리 어머니 옷 한 번에 예약하기 진짜 어려운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 후로는 성공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를 제외한 저희는 다 같이 웃었습니다. 혼자 내내 손톱만 물어뜯던 예비 시어머니께서 발끈하시더라고요. 아니, 사부인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1년치 예약을 뭐 하러 받아요? 그냥 사람을 더 고용해서 들어오는 대로 쭉쭉 만들어내면 되죠. 사람들이 그 정도로 줄을 선다는 건 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옷의 품질이 망가집니다. 아, 뭐 대단한 옷 만든다고요. 여기 옷이 얼마인 줄은 알아요? 이렇게 팔아야 돈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 옷이 얼마인지는 대충 알죠. 저도 여기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그때보다 값이 많이 올랐죠. 어머니께서 점장을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 없어서 못 사는 브랜드긴 하지만 선생님께서 계실 때는 지금보다는 저렴한 편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혹시 연락처 하나만 남겨주시면 회장님이 출장 다녀오자마자 연락을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우리 회장님께는 드려야죠. 어머니께서 명함을 한 장 꺼내서 내미시자 점장께서 두 손을 모아 받으시더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명함 한 장을 더 꺼내서 점장께 내미셨습니다. 이건 점장님 드릴게요. 예, 저도요? 네. 어머니 옷 해드리고 싶다면서요. 선생님, 점장께서 감격하신 얼굴로 명함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한테 고객은 다 똑같아요. 아무래도 마음이 예쁜 고객에게는 마음이 더 움직이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콧방귀를 뀌시더라고요. 하여튼 일개 직원한테까지 선심 쓰다니. 사부인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면 인맥 관리를 하셔야죠. 회장님한테 줬으면 됐지 뭐하러 일개 직원한테까지요. 브랜드 점장이면 일개 직원은 아니죠. 확실히요. 근데 특별 고객 카드 정지시키는 거 보니까 진짜 점장은 맞긴 하던데요.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이 모든 상황이 마음에 안 드시고 이해도 안 가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점장께서는 저희 어머니께 꼭 붙어서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도 선생님 옷만 밤낮 없이 입으세요. 선생님 옷 입으니까 피부가 불편한 게 하나도 없대요. 진짜 감사합니다. 한 벌로 계속 돌려 입으시는 게 안타까워서 한 벌 더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점장의 손을 잡고 토닥이셨습니다. 마음이 참 예쁘네요. 아까 직원 다쳤을 때도 직원한테 뭐 하냐고 혼내기보다 직원의 편이 되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장께서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회장님 원칙이세요. 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다. 회장님다운 철학이네요. 그러면 선생님 나머지도 더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점장께서 가져오신 옷이 한두 벌이 아니어서 어머니께서는 다시 옷을 입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 옷까지 다 입어보셨을 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시름시름 앓는 얼굴로 한숨을 쉬셨죠. 하나같이 다 예쁘네. 내가 입으면 딱일 텐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넋이 나간 채 바들바들 떨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안쓰러운 듯 바라보시다가 점장께 결제 카드를 내미셨습니다. 점장님, 사부인이 이 옷들을 참 마음에 들어 하시던데 한 벌 정도는 제가 결제해도 되겠죠? 사부인께 제가 선물하고 싶어서요. 아니, 선생님, 저희가 그냥 드리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요. 제가 우리 사부인 한 번 사드리고 싶어서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그 와중에 정신을 못 차리시고 끼어드셨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거 한정판이라 되팔아도 본전은 나온다고요. 아, 장인이라고 해도 시골에서 간단한 수공업이라 했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무슨 가방끈인 줄 알아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점장께서 실소를 터뜨리셨습니다. 사모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선생님이 돈이 없으시다고요? 선생님 작품 한 점이 경매에 붙여지면 이 매장 한 달 매출보다 높게 낙찰됩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옷을 안 지어주시는 게 문제라고요. 말도 안 돼. 아, 그렇게 부자면서 예단비를 고작 3천만 원밖에 안 보냈다고요? 나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저는 예비 시어머니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예단비 얼마나 필요하시냐고 여쭤봤을 때도 3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신 건 어머니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래도 너희 집이 그 정도 수준이면 알아서 더 했어야지. 내가 1억이라고 했으면 1억 했을 거야? 네. 1억이라고 하셨으면 1억 하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 돈이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거든요. 다만 어머니가 원하시는 수준이 딱 그 정도인 줄 알았던 거죠. 저는 3천만 원도 예단비 치고는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해서 어머니 체면 세워드린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붕어처럼 입만 뻥긋거리셨고 어머니께서는 다시 점장께 결제 카드를 건네셨습니다. 점장님, 제 고집 좀 들어주세요. 저도 제 옷값은 제가 내는 게 편합니다. 대신 이 한정판 옷을 제가 새치기에서 가져가는 셈이니 보답으로 점장님, 어머니 옷 하나 예약 넣어드릴게요. 선생님 정말이십니까? 저희 어머니 옷 예약 받아주신다고요? 세상에 가문의 영광입니다. 점장께서 눈을 번쩍 뜨시더니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시더라고요. 한정판이라 사기도 힘든 옷이라면서요? 이걸 제가 사게 됐으니 저도 새치기 한 거잖아요. 이거 제가 사고 우리 점장님, 어머니 예약 하나 넣어드릴게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선생님 옷 한 벌 사드릴게요. 그러면 점장님 어머니 것은 무상으로 해드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옷값은 당연히 제가 내야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제 옷값은 제가 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옷은 사부인이 그렇게나 좋아하시니 제 진심을 담아 선물하고 싶네요. 점장과 어머니께서 서로 기분 좋게 웃으시며 훈훈한 새치기를 주고받으시는 사이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그토록 목매던 명품의 세계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신 채 먼지처럼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결제 카드로 예비 시어머니께서 노래를 부르시던 명품 브랜드 한정판 옷을 사주셨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어색해 하시면서도 끝내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옷만 들고 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얄밉더라고요. 어머니 옷은 뭐하러 사주셨어요?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돈 많은 거. 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지. 근데 내 시어머니는 물질로 길을 눌러줘야 하는 사람이더라고. 가뜩이나 특별 고객 카드도 정지돼서 기죽었을 텐데 내가 딱 한 벌 사주면 통쾌하잖아. 그래도 어머니 돈 쓰셨잖아요. 좀 쓰면 어때?
그걸로 내 시어머니 코를 납작하게 눌러줬으면 돈 이상의 가치를 한 거지. 어머니께서는 선행으로 악행을 갚아주시는 분이셨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정체를 알고도 끝내 오만하게 구시던 마지막 표정이 특히 그랬죠. 백화점 사건 이후 예비 시어머니께서 꽤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 하루 전에 전화를 드렸죠. 그러자 평소랑 크게 다르지 않은 말투로 물으시더라고요. 너희 어머니는 집에 계시니? 장인이라면서 안 바쁘셔? 일주일을 내리 딸네 집에 계시네. 잠시나마 기가 좀 죽으셨나 했는데 역시 사람 본성은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참에 좀 쉬시는 거죠, 뭐. 그참에 옷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지. 일은 어머니의 철학대로 하시는 거라서요.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건 아니고요. 너 지금 나 빗대서 하는 소리지?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날카로우셨지만 상견례 자리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결제해 주신 수천만 원짜리 한정판 옷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마치 자신이 그 옷의 가치만큼 귀해진 양 다시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하셨죠. 사부인 오늘 제 옷 어때요? 잘 어울리시네요. 아, 역시 사람은 입는 게 날개라더니. 백화점 점장까지 벌벌 떨게 만든 옷이라 그런지 몸에 착 감기네.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집 방 안에 들어오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먼저 와 계신 저희 어머니를 보시며 짐짓 거드름을 피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저 잔잔하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죠. 옷이 주인을 잘 만났네요. 사부인이 좋아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본색은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드러났습니다. 참석한 시댁 친척들 앞에서 어머니를 성공한 기술자 정도로 치부하시며 은근히 깎아내리기 시작하셨죠. 다들 몰랐지? 우리 사부인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야. 근데 사부인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라고 해도 결국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바느질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사교 활동하는 사람들에 비해 참 고독하고 힘든 직업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부인 성격이 음침하고 내성적인가? 순간 준혁 씨가 놀라서 자기 어머니를 말리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이 뭐가 음침해요? 얘 입은 비틀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음침하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뭐라고 우리를 속여? 한마디로 좀 잘하는 기술자잖아. 그냥 말하면 되지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 이제는 명품 브랜드 상징을 만들었다면서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시골에 틀어박혀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사는 기술자잖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하고 싶어도 못하셨던 일이잖아요.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자기 아들을 매섭게 보시던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저희 모녀를 보고 말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돈께 돈이 많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사실 예단비 3천만 원은 좀 부족합니다. 저는 되게 가난한 줄 알고 3천 부른 건데 정체도 재력도 공개하신 김에 더 하시죠. 1억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요? 준혁 씨는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왜 이래요? 너도 똑같아. 저 사람들 집 돈 많다며. 근데 왜 말 안 했어? 어머니가 이러실까 봐요. 준혁 씨는 흥분한 채 존댓말하는 것도 있고 예비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해졌죠. 사부인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아들 같은 인재한테 딸 보내면서 그 정도는 너무 소박했던 거 아니에요? 백화점에서도 보니까 수천만 원짜리 옷도 턱 결제하시던데 예단비로 한 1억은 하셔야 뒷말은 안 나오죠.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라면서요. 1년치 예약이 한 방에 찰 정도로
돈도 많이 버시는 분이 나중에 남들이 들으면 흉봐요. 제 인내심은 또다시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머니께서 걸친 그 옷만 해도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이건 그냥 선물로 해주신 거잖아. 그 옷 한 벌이면 어머니가 원하시는 예단비 액수는 이미 넘고도 남아요. 얘는 옷은 옷이고 돈은 돈이지. 사부인 안 그래요? 장인 대접 받고 싶으시면 그만큼 베풀 줄도 알아야지. 시어머니 옷 한 벌 사주고 입싹 닦으시려고요? 제가 뒤늦게 우리 친척들한테 우리 며느리 친정이 엄청난 부자라고 자랑 다 해놨어요. 그런데 예단비를 겨우 3천만 원 하시겠다고요? 그때 식사 내내 미소를 잃지 않으시던 어머니께서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잘못된 자수를 뜯어내실 때의 서슬퍼런 단호함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저는 사부인이 그저 화려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사람의 진심을 돈으로 환산하고 그 마음을 욕심으로 되갚는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뭐요? 지금 사부인 나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 옷을 사드린 건 제 딸을 잘 부탁한다는 뇌물이 아니었어요. 사부인이 그토록 원하시는 옷이라는데 저만 입어보는 게 민망하기도 했고 이왕이면 자식을 통해 연을 맺는 사람들끼리 좋게 지내길 바랐어요. 어쨌든 사부인이 갑질한 결과라고 해도 특별 고객 카드도 정지되셨잖아요. 위로도 할 겸 한번 사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옷이 아무리 명품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사람이 명품이 아닌걸. 어머니께서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점장에게 부탁해서 받아온 결제 취소 요청서입니다. 점장이 그러더군요. 사부인이 입으신 그 옷 지금 당장 벗어서 반납하세요. 사부인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저 빼앗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부터 그 옷에 손상이 생기면 입은 사부인께서 수선비를 다 물어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얌전히 벗어서 백화점에 반납하세요. 제가 결제한 돈은 이미 취소 처리하도록 지시해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됐습니다. 사부인 진짜 미쳤어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렇지. 입고 있는 걸 벗어서 반납하라니요. 이렇게 빼앗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빼앗는 게 아니라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서 회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네, 어머니께서 준혁 씨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우리 딸을 돈으로 보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어. 나는 이 결혼을 찬성하기 힘들 것 같아. 저런 사부인을 볼 자신이 없네. 준혁 씨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다 죄송합니다. 자네만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야. 우리 딸 앞날이 캄캄한데 어떻게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있겠어?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일어나셨습니다. 따라가자. 준혁 씨에게는 미안했지만 저도 예비 시어머니의 만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나자 준혁 씨가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울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어머니랑 갈라설게. 부모 자식 사이 갈라놓고 싶지 않아. 아니, 난 자기가 더 중요해. 준혁 씨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발끈하시더라고요. 아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 나랑 의절하겠다고? 그때였습니다. 백화점에서 보낸 보안팀과 점장이 식당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점장께서 예비 시어머니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결제가 취소된 상품을 입고 계시면 절도나 다름없습니다. 조용히 탈의실 가셔서 옷 반납하시죠. 뭐라는 거야?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이거 저 여자가 나한테 선물해 준 거. 결제 취소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워낙에 비싸서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한 번도 절대 못 줘.
그러시면 경찰을 부를까요? 결국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백화점으로 동행하셨고 점장과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탈의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커튼이 젖혀지며 예비 시어머니께서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잠시 후 탈의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집에서 챙겨온 낡고 구겨진 외투를 걸친 초라한 노인뿐이었죠. 마치 자정이 되어 마법이 풀려버린 동화 속 주인공처럼 얼굴에는 당혹과 수치심만 가득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아니, 이제 고객님도 아니시군요. 특별 고객도 아니시고요. 지난번에 버리신 카드 조각은 안전하게 폐기했습니다. 소지품 확인 다 되셨으면 이만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으로 버럭하셨습니다. 이봐요. 내가 그래도 이 백화점에 쓴 돈이 얼만데 나중에 공식 항의할 거야. 두고 봐. 예, 얼마든지요. 다만 본사 법무팀에서 사모님이 저희 직원에게 입힌 상해와 모욕죄에 대해 이미 검토 들어갔다는 사실만 알고 계십시오. 가시는 길은 보안팀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점장의 말에 대거리조차 못하신 채 발을 질질 끌며 백화점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셨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는 길에 등 뒤로 점장님과 직원들의 정중한 배웅이 느껴졌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신 어머니의 투박하고 거친 손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때라며 비아냥하셨던 그 손톱 끝의 흔적들도 그날따라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한 훈장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천연 염색한 천을 주래 너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았어. 나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 안 했어? 어머니만큼 잘할 자신이 없어서요. 어머니라고 처음부터 잘했겠니? 어머니도 처음에는 서툴렀어. 나 이제라도 주말에 가서 조금씩 배워볼까요? 그 정도로는 안 되나? 할 수 있는 만큼부터 시작하면 돼. 어머니도 그랬어. 어머니도 브랜드 회사에서 일하면서 외할머니한테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게 지금이 된 거야. 어머니께서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날 밤 준혁 씨에게서 여러 차례 전화가 왔지만 차마 받지 못했어요. 아직 결혼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시골 어머니 집에서 지내면서 어머니 일도 돕고 회복의 시간을 가지려고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겉만 화려한 가짜 명품의 소유자가 정작 곁에 있는 진짜 보물을 몰라보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투박한 손마디가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아름답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소리 없이 빛나는 진짜 명품 같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 시원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내 곁에 명품 같은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씩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